네, 안녕하세요. 736회 로또 패턴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735회 분석하고 736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우리 민족이 왜 우월한가, 그 실증적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7년 대망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1등의 행운이 여러분 모두에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35회 예측한 내용입니다. 예측하기 전에 이제 9번, 12번, 28번, 29번, 39번 장기 미출연 번호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단번 때, 10번 때, 30번 때, 40번 때 집중 공략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또 당첨 번호는 밀집돼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은 가끔 가다가 밀집되지 않고 어떤 분포돼서 랜덤하게 분포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2번, 12번, 19번, 24번, 39번, 44번 이런 경우, 10번, 18번, 30번, 36, 39, 44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밀집해서 나오다가 또 이제 분포돼서 나오다가 밀집돼서 나오다가 분포돼서 나오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계속 밀집돼서 나오다가 분포돼서 나올 때가 됐다, 밀집되지 않을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10번, 11, 19, 33, 34 공략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번만 나오고 11번 대신 13번, 33번 대신 37번, 44번 대신 41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집 패턴이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지만 밀집 패턴이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당첨 번호는 이제 보너스 번호가 4번, 5번, 10번, 13, 27, 37, 41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37번은 전에 나왔던 번호가 다시 출현했고 41번도 전에 나왔던 게 다시 출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7, 41번이 최근 들어 3번 연속 출현하는 그런 경우가 됐죠.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도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전회 출연했던 번호가 연속해서 출연한 게 37번, 41번이 있었고 연번호는 출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도 출연하지 않았는데 37, 41번이 최근 들어 3번 연속 출연을 했다. 장기 미출연 번호가 이번에는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35회 추첨한 결과입니다. 자동이 7분, 수동이 3분 나왔는데요. 제가 구매한 거는 결론적으로 꽝입니다. 5번하고 13번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네요. 본문은 8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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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번을 너무 많이 찍었네요. 9번이 나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단번호 때 6번, 8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찍었네요. 4번까지 찍고 10번 하나 맞은 것 같습니다. 37번, 27번, 41번은 2개 이렇게 찍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개 번호가 맞은 게 2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제 번호를 참고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또 죄송하게 됐습니다. 736개 번호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엑셀 파일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출력을 해서 보겠다, 보면서 출력물을 보면서 번호를 찍어 보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인쇄할 때 출력 옵션을 조정을 잘 하셔야지 출력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20장, 30장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간 미출했던 9번이 25주째.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한 6개월 동안 나오지 않고 있네요. 12번 13주, 28번 14주, 29번 15주, 39번 13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미출현 번호는 하나 내지 두 개를 섞어서 번호 찍을 때 섞어서 찍겠습니다. 그 단번호 때는 1번, 2번, 1번이나 2번이 현재 지금 시간상으로 나올 때가 됐고요. 10번, 13번은 전에 출연했던 번호가 또 출연하는 경우로 해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8, 29는 장기 미출연 번호, 30, 31도 30번대에 많이 나오니까 이 번호대에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33, 44 이 번호대에도 그 44번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요. 그 1번은 보면은 이게 8번하고 짝을 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675, 676회 때 이렇게 나오고 687회 때도 1번, 8번 나왔죠. 좀 약간 틀립니다만 696회 때 1번, 7번 나왔고요. 704회 때 1번, 4번, 8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1번, 8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참조해서 찍겠습니다. 44번도 공략을 하고요. 10번대에서는 16, 21, 16, 21, 16, 21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단번호대로는 12번 감안하고요. 30번대도 30, 34, 30, 36번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3, 36, 34, 37번 33, 37 또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35, 37도 있고요. 요거는 뭐 너무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선택하는데 좀 방해가 되네요. 제가 구매한 로또입니다. 1번, 17번, 3번, 11번, 1번, 3번, 2번, 7번, 9번, 13, 16, 20, 21, 28, 39 이렇게 찍었습니다. 1번을 좀 많이 찍었네요. 9번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2주째 인생 자체가 로또다.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 300만 년 동안 탄생을 통해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은 행운의 연속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저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 타너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승 선승이시죠. 이분이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하신 것 중에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게 이분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거는 못 믿겠다. 근거도 없잖아.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만화 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전 세계 IT 기업 시가총액 순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90년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8개 기업이 일본 기업입니다. 히타치, 파나소닉, NEC, 소니, 후지스, 닌텐도, 샤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0년이 되면서 삼성이 싹 6위로 올라오면서 일본 기업체들이 싹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일본 기업체들하고 경쟁 관계는 아닌데 삼성만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성 때문에 일본 기업이 모두 몰락했다라고 단정적으로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삼성이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이 2014년도에 시가총액 7위네요. 이 당시 시가총액이 175조였었는데 현재 285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3위에서 4위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 IT 기업은 우리나라 삼성하고 LG전자가 많은 SK 하이닉스하고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자동차 제조사 순입니다. 보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5위를 하고 있고요. 일본, 미국, 독일 선진국이죠. 기술 선진국이죠. 거기를 바짝 현대하고 기아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조선소 순위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한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네요. 물론 최근에 세계적인 조선 불황으로 휘청휘청하고 구조조정하고 있지만 그거는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니까 잘 견뎌내겠죠. 그 다음은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도 우리나라가 세계 5위네요.
이 중국이 1위, 일본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우리나라가 5위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는데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업체들이 2016년도에 얻은 영업이익이 12조라고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12조 정도 되려면 매출액은 한 150조나 한 200조가 되겠죠. 그것도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T, 자동차, 조선, 철강, 중화학공업. 이건 뭘까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발전이고요. 인공태양은 핵융합 발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차세대. 사실은 뭐 태양광 발전이 있지만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어떤 면에서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가 핵융합, 인공태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핵융합 발전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 비즈니스적인 것 말고 문화적인 걸 따지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K-팝하고 J-팝이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J-팝은 서서히 내리막이고 K-팝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했네요.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 유일무이한 동영상 플랫폼이죠. 거기서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한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24억 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7억 뷰입니다. 두 번째 뷰를 기록한 것은 미국의 팝스타인데 20억 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가장 많은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별에서 온 그대죠.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방송되지 않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페이지 뷰가 100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상속자들도 그렇고 최근에 태양의 후예도 100억 뷰를 넘겼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방향으로 한국이 세계의 핵심 중심은 아니지만은 중심에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대로. 요거는 미국 여자 골프인데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성들이 뭐 거의 도배는 아니지만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미국에서도 유튜브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사람이 하는 방송 콘텐츠 내용은 게임 중계라고 합니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게임은 일종의 스포츠, 굉장한 스포츠, 그들만의 굉장한 스포츠겠죠. 거기서 한국 팀들이 다 1, 2, 3등을 다 쓸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요거 미국에서 열렸던 건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에서 SK텔레콤의 T1 게임단이 우승을 합니다. 2위도 삼성의 갤럭시 팀이 됐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 B보이 진조 크루인데 세계 5대 B보이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회 80회 이상 우승한 전설적인 팀이라고 그러네요. 유튜브에 이 친구들 공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 최대 로봇 경진대회에서 카이스트 팀이 1등을 했네요. 얘는 휴보입니다. 휴보. 유럽연합이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는 어디냐?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는 저 밑에는 보이지 않네요. 유럽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글은 딥마인드, 인공지능의 상대로 이세돌을 선택한 겁니다. 이 당시 이세돌은 세계 챔피언도 아니었고 세계 2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파급력이 큰 상태,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하고 인공지능이 대결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애플은
혁신적인 기업, 창조 아이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애플의 아이폰 탄생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회사가 삼성입니다. 많은 하드웨어 기술적 어드바이스를 해줬기 때문에 한때,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아이폰 부품의 70%가 한국산 연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협의한 사진이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삼성의 인연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1983년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국계 일본인이죠. 손정희. 어떤 인물일까요? 일단 재산으로 따지겠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현재는 일본 최고의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도 사장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2014년도 세계 억만장자에서 42번째 부자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11조 원인데 이 사람은 2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재산이.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본 왕 자신도 자신은 백제계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어머니가 백제계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모계뿐만이 아니고 부계 역시 신라계 백제계입니다. 참고로 이제 일본에는 만엽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엽집인데 이게 이제 일본판 서동요, 일본판 화랑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기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데 일본 학자들이 일본 고대어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 만엽집은 일본판 다빈치 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우리나라 그 이형이라는 교수님이 일본에 가서 향찰하고 이두 방식으로 이걸 풀이하니까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로 남녀 생열지사를 노래한 것이다. 노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의 문화, 일본의 역사의 원류는 그 근저에는 한반도에 삼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만 그럴까요? 중국을 한번 봅시다. 중국에는 금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사 공부할 때 금나라가 세운 사람이 고려 사람이다, 신라 사람이다.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라 이름을 금나라로 졌지?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조인가 보다.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만주실록, 금사, 청나라 역사서인 흠정 만주 원류고 이것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그 금나라의 시조 완한 아골타는 경순왕의 외손이자 권행의 후손이다. 이게 이 만주실록에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게 금사 본기에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한보이며 고려에서 왔다. 그리고 이건 청나라 건륭제 7대손입니다. 자기 이름인 김과리래입니다. 여기서 아이신저러는 그 김씨라는 그 여진어라고 합니다. 김씨 헝씨고 자기는 뭐 김과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 한국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왕실인 김씨가 수십 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금나라 국호 또한 김씨성을 취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흠정 만주 원류고 청나라 역사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서에 보면은 장호라는 사람이 이 자금성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 장호라는 사람은 요향 발해인이다. 본래 성은 고씨고 동명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써 있는. 이제 청나라, 금나라, 중국의 청나라, 금나라 역시 신라의 후손들이 통치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외면하는 건지 잊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 역사서, 금나라 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뭐 이집트 문명도 아니고, 황하 문명도 아니고, 인더스 문명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세계 최초의 문명, 홍산 문명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7,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00년 정도 되겠죠. 요하 문명이 있었다. 그 요하 문명의 모태는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하 문명의 그 유적들입니다. 유적들. 여기 잠깐 잘 보시면 여기 옥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씨가 무엇을 표시하는 글씨가 쓰여 있었겠죠. 여기 글씨도 여기 쓰여 있겠죠. 발생 시기 인류 최초 문명 8,000년 전부터 14,000년까지다.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런 흑피옥이라는 그런 흑피옥이라는 그런 유적도 있는데 좀 민망하네요. 민망한 내용이지만 그쪽입니다. 이런 홍산 문화의 유적들이 이런 유물이나 유적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동이족임을 밝혀준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세한 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복골, 점을 볼 때 뼈에다 쓴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홍산 문화에서 발견되는 거지. 이게 한자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한자의 기원. 그리고 이제 요하 문화, 홍산 문화의 유적지가 발견된 부분이고요. 이 문화가 이렇게 한반도로 왔다. 이쪽으로 갔다. 유호 쪽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또 황하 문명으로 갔다. 또 황하 문명이 이쪽으로 왔다. 요거는 아닌 거야. 이게 훨씬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미 다 끝난 거대 얘네는.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건 중국의 주장 같습니다. 서로 교류를 했다. 요거는 8,000년 전 문명이고 5,000년 전 문명인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단군 조선하고 우리 옛 선조들의 영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은 여기까지가 중국의 땅이다. 요 너머는 다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하 문명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대만의 이모당을 만나게 됩니다. 190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 이모당 씨한테 야 중국은 왜 그 어려운 한자를 만들었냐?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모당 씨가 하는 얘기가 야 넌 무식하다.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한자는 한족이 아닌 동이족의 문자다라고 이제 진 교수 한국인인데요. 그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 중국 학계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인민일보의 진 박사의 한자 그런 내용 한자 주장한 건지 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08년 10월 30일에 나온 건데 산동성 각골 문학회 회장 리 라이프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산동 및 이 부근에서 생활한 고대 인류는 제일 이른 시기에는 동이인이 있었다. 동이인이라고 불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동이 문화는 지금부터 8,300년 전에 호우리 문화, 베이신, 롱산 이런 문화가 있었다. 동이인들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다. 공교롭게도 창락 골강문에는 매와 작은 새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각골문자보다 더 오래된 게 동이족의 창락 골강문이고 각골문자는 지역마다 다 틀리게 쓰였다고 합니다. 한나라 이전까지 지역별로 7개의 각골문자가 있었는데 이게 진시황제가 하나로 통일하면서 한자로 이름을 지은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옛부터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대충 저도 이해는 100%는 아니지만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타노 스님의 예언이 맞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지금 뭐 100%로 따지면은 한 50에서 60%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녀에게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설득시켜 준다고 그러면은 자녀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스피릿, 정신, 멘탈을, 좋은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뭐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등 당첨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